이번 주에 매매를 해서 5승 0패 총 100%의 승률을 좀 거뒀는데요. 아무래도 주식장이 좋다 보니까 매매하기가 좀 좋았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을 직접 타격을 하면서 일단은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좀 하락이 좀 나왔고요. 아마 미국 장도 내일 아침에 시작을 했을 때 나스닥 선물이 좀 하락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에 따라서 국내 주식도 내일은 개파락이 나올 가능성이 좀 있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이렇게 하락이 만약 예상이 된다고 하면 과연 어떤 종목을 매수를 해야 될까에 대해서 우리는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특히나 만약 시장이 안 좋아질 때 반등이 빠르게 나올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주로 이제 국내 주식 같은 경우에는 테마주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 테마주 중에서는 상한가를 가고 그 상한가 다음 날에 추가적으로 상승을 하는 종목들이 만들어집니다. 오브젠 같이 상한가를 간 다음에 상한가 다음 날에도 상승이 나온 상태에서 이 눌렸을 때 한번 매수를 해볼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이 오브젠을 여기서 매수를 해서 올라갈 때 여기서 1차 매도를 했습니다. 그 내용을 지금 좀 이렇게 기록을 좀 해뒀는데, 일단 총 이번 영상은 이렇게 매매를 했던 내역을 좀 보면 이렇게 강한 종목들이 무엇인지, 내일 매매할 종목 중에서 강한 게 무엇인지 한번 보려고 합니다. 일단은 PS 일렉트로닉스부터 해서 흥구석유까지 5종목을 매매를 했고요. 일단 시장이 좋았기 때문에 좀 나온 수익이기도 합니다. PS 일렉트로닉스 같은 경우에는 저를 아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저는 이렇게 4등분선을 그어서 매매를 많이 합니다. 일단은 PS 일렉트로닉스는 6월 13일 금요일날 매수를 좀 해서 그 다음날 월요일날에 이제 빠르게 상승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1차 매도, 2차 매도 다 이렇게 적어놨는데 1차 매도가 되었고 그 다음에 2차 매도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는 다시 본전가 내려올 때 정리를 좀 했었는데, 결론적으로는 매수를 했던 이유 자체는 뭐 일단 그동안에 만들어졌던 이런 단기 박스권을 돌파해주는 상한가가 만들어졌고요. 그 다음에 그 상한가 다음날에 이렇게 거래대금이 많이 터지는 모습에서 이 거래대금 많이 터지는 저점은 잘 깨지 않겠구나 라는 생각으로 손절잡고 매매를 했던 그런 종목입니다. 여기 보시면 일봉에서도 역배열 상태지만 처음 상한가를 만든 거는 좋은 모습이다, 이런 모습으로 해서 이제 눌렸을 때, 조정이 왔을 때 매수를 했던 그런 종목이고요. 다음은 상지건설입니다. 상지건설 같은 경우에는 이번 대선 때 이재명 대통령 인맥 관련 대장주였습니다. 차트를 좀 보면은 일단 대선 전에 이렇게 크게 막 연상한가, 막 상한가를 한 5번 간 것 같은데 한 10번 간 것 같기도 하네요. 아무튼 이렇게 상한가를 많이 갔던 이런 종목이 하락을 할 때 뭐 큰 반등 없이, 뭐 여기선 반등을 한번 했지만 큰 반등 없이 계속 하락을 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이제 그런 상황에서 갑자기 이 종목이 그 상한가를 만드는 그런 모습이 만들어졌고요. 이때 6월 12일 날 상한가를 만들었고 그 다음날 상한가 다음날에도 거래대금이 더 터지는 그런 모습에서 시장의 관심이 아직 죽진 않았구나, 이 종목이 시장의 관심을 아직 받고 있구나 라는 생각으로 매수를 이제 하려고 했었고, 실제로 이제 상지건설 같은 경우에는 그 월요일 날 바로 매수가 좀 됐고요. 이 자리에서 매수를 해서 매수가도 미리 정해놓은 겁니다. 뭐 결과가 나오고 나서 한 게 아니라 미리 정해가지고 여기서 매수해서 올라갈 때 1차 매도, 2차 매도 하면서 매매를 마무리했던 그런 종목이고요. 다음은 흥구석유입니다. 흥구석유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전쟁 이슈 해가지고 이스라엘, 이란 그 전쟁 이슈 때문에 이 유가가 상승을 하면서 이런 그 원유 관련된 종목들이 상승을 했었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이 구간에서 일단 상승이 좀 이렇게 상한가를 만들었고, 뭐 일단 이슈가 있었으니까요, 최근에. 그 다음에 상한가 다음날에도 거래대금이 이렇게 터지면서 상승을 하는 이런 모습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에서는 매매하기 괜찮겠다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었고, 특히나 제가 이제 네프콘에 또 작성했던 글을 좀 잠깐 보면은 이게 6월 16일 날 작성했던 그런 종목입니다. 제가 하는 매매가 이제 상한가 D 플러스 1 매매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상한가 다음날 매매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 6월 16일 날 전에 6월 15일 날에 전쟁 이슈로 해가지고 정유주, 그러니까 이런 흥규석유 같은 원유주들과 그다음에 해운주, 흥하해운 같은 해운주가 상승을 했습니다. 분명 이제 같은 전쟁으로 해서 상승을 했지만 그 다음 움직임을 봐야 될 상한가 다음 날에 거래대금이 터지냐, 그러니까 상한가보다 더 터졌냐, 터지지 않느냐에 대해서 우리는 고민을 좀 해봐야 되는데, 왜 그러냐면은 이렇게 상한가, 흥하해운을 잠깐 보면은 잘 보시면은 상한가를 만들고 상한가 다음 날에 거래대금이 줄어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잠깐 이렇게 적은 걸 보면은 상한가가 만들어지고 상한가 다음 날에 이렇게 음봉이 만들어졌는데요. 근데 이 음봉이 만들어질 때 거래대금이 부족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거래대금이 부족한 상태에서 시장의 관심이 상한가를 만들고 나서 그 다음 날에 관심이 집중되진 않았구나. 반대로 흥구석유 같은 경우에는 상한가 다음 날에 거래대금이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흥구석유를 볼 때 상한가 다음 날에 거래대금이 더 터지는 그런 모습, 시장의 관심이 지속되고 있는 그런 종목라고 이제 글을 좀 적었었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얘는 지금 이렇게 떨어질 때 여기서 매수를 해서 이제 매수가가 그 17,830원이거든요. 17,830원에 매수해서 올라갈 때 1차 매도하고 2차 매도하는 식으로 해서 정리를 했던 그런 종목입니다. 다음은 이제 오브젠입니다. 오브젠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재명 대통령 AI 100조 정책으로 해서 시장 테마가 조성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그 앞에서부터 움직임을 보면은 그 점 상한가를 이렇게 갈 정도로 상한가가 지금 연속적으로 가면서 시장에 되게 강한 그런 테마이고 대장주였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대장주는 쉽게 죽지 않기 때문에 이 6월 19일 날에 매수를 해서 아침 일찍 올라갈 때 여기서 절반 매도하고 다시 좀 떨어질 때 그냥 이 구간에서 본전가에서 본전 익절을 했는데요. 이렇게 강한 종목들은 쉽게 죽지 않기 때문에 매매를 해볼 수가 있고, 그날에 아마 이제 뭐 이란 이슈부터 해서 시장이 조금 안 좋은 상황이기도 했었는데 그래도 이런 종목들은 반등을 좀 잘 준다라는 겁니다. 다음은 뱅크웨어 글로벌입니다. 뱅크웨어 글로벌 같은 경우도 잘 보시면 이제 상한가를 만든 날이 6월 17일 날입니다. 근데 그 다음 날에 거래 대금이 740억, 그러니까 대비해서 528억 8% 상승을 하면서 이 시장에 거래 대금이 이제 더 터지면서 이제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그런 종목이구나라는 거를 좀 파악할 수가 있고요.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제 이 종목도 떨어졌을 때는 매수를 해볼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금요일 날에 매수를 했고요. 여기서 매수해서 올라갈 때 1차 매도하고 또다시 이제 본전가 와가지고 본전가에서 익절을 했는데 좀 지나고 나니까 이렇게 다시 불꽃 상승이 또 나오더라고요. 이거는 어쩔 수 없이 뭐 보내주었는데, 그래서 총 5개의 종목을 이렇게 매수를 해서 수익을 좀 냈고, 아무래도 지금 이제 코스피가 이렇게 보면 되게 잘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전쟁 이슈나 이런 부분들을 이제 고려를 했을 때 한 번은 또 조정에 대한 그런 가능성들을 좀 열어놓고 봐야 되기 때문에 만약 내일 이슈로 조정이 나온다고 하면은 저는 이제 매수를 할 만한 종목을 이 오르비텍이라는 종목으로 좀 선정을 했습니다. 오르비텍 같은 경우는 상한가를 갔던 그런 종목이기도 하고, 그 다음날에 상한가, 다음날 거래대금이 터지는 그런 모습이 만들어졌고요. 특히나 이제 같은 테마로 그 6월 19일 날 우진엔텍이라는 종목과 같이 상한가를 갔었는데요. 이때 상한가를 같이 갔었는데, 근데 제가 이제 또 글을 하나 써놓은 강한 테마의 대장주를 찾는 방법 2가지라고 해서 이렇게 글을 하나 썼는데요. 저는 이제 주로 이제 대장주를 찾는 게 상한가를 안착을 했던 그런 시간에 대해서, 그러니까 2가지를 보는데 안착 시간을 좀 첫 번째로 봅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은 오르비텍과 이 우진엔텍이 같이 상승을 했었는데, 우진엔텍 같은 경우에는 상한가를 도달한 시간이 2시 54분이었고요. 오르비텍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한가를 갔던 시간이 2시 9분입니다. 이것만 봤을 때 결국에는 상한가를 도달했다라는 거는 시장에서 강한 종목이었다라는 거를 알 수 있는 종목이었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1등주를 매매하려고 해야 수익을 거둘 확률이 큽니다. 특히 내일같이 그 미국에서 이란 공격으로 인해서 지수가 좀 빠질 경우에는 약한 종목들은 또 밑으로 크게 하락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뭐 예를 들어 지지를 받을 만한 구간이 깨지기도 하고요. 근데 아까 이야기했던 상한가를 갔던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하락이 나오더라도 빠르게 반등이 나와줄 가능성이 있는 종목들 위주로 매매를 하는 게 또 중요하다 생각하고, 실제로 내일 매매할 종목에 대해서도 이렇게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에다가 좀 올려놨습니다. 혹시나 매수가나 손절가 같은 것들, 그리고 어떤 종목을 매수할지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이제 댓글에다가 주소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월 2회는 무료로 글을 볼 수가 있으니까 한번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시장이 좀 어렵기도 한데, 그 좋은 시장이지만 갑자기 내일 이슈로 인해서 하락이 나올 경우에는 강한 종목을 찾으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런 강한 종목들은 저는 생각할 때 상한가를 갔던 이런 종목들이 강하다라고 생각하고, 이런 종목은 하락이 나오더라도 빠르게 반등이 나와준다라는 그런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거래대금 상위에 있는 종목들, 상한가를 갔던 종목들을 이렇게 매일 모아놓는 편인데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 중에서 이제 매매할 기준이 되는 종목들을 매수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배우고 싶거나 같이 매수하고 싶으신 분들은 댓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하고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닥이었습니다.